그 팬코의 사과문, 그리고 팬코 유저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또 허위 사실을 계속 유포하면서 포를 벌고 있는지,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해서 저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다시 한번 전달 드리면서 좀 주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의 그 장남, 결혼 상대가 우루과이인이었다는 가짜 뉴스를 또 저렇게 자기들끼리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디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유명한 시련바라 이 유저가 이런 식으로 막 포를 번다고 했죠.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방송을 보고 말해라, 이렇게 그 팩트 체크를 하지만 중요한 건 어차피 포를 벌러오는 소위 저런 포빠리 유저들은 팩트고 나발이고 신경 안 씁니다. 그냥 기저에 깔려있는 정서, 이준석 찬양, 이재명 대통령 비난, 민주당 조롱, 이런 것만 그냥 계속 공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만행까지 저지르냐, 김민석 의원이 입증한 걸 가지고 저렇게 주진우 거라고 자기들 멋대로 포장을 해줘요. 한마디로 주진우가 증거 자료를 공개하고 김민석 후보가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좋았냐, 이제 김민석 후보가 저렇게 증거를 공개해라 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바로 팩트체크 당하긴 합니다. 저 자료가 주진우 거가 아니라 김민석 후보 거다, 요런 이제 망신을 당하는데, 여기 이제 매불쇼에도 박제가 됐죠. 심지어 저런 게 베스트 글로 올라갔다는 거, 베스트 댓글로 갔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보시면 자료 출처 같은 것도 막 자기들끼리 부정해요. 민주당이 아무리 증거를 내놓고 뭐 자료를 올리고 해도 안 믿습니다. 이미 그런 게 그냥 자기들끼리는 디폴트 값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반응, 이 매불쇼에서의 요런 날 것 그대로의 반응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것만 자기들끼리 공유를 하니까 이준석의 이런 발언도 뭐가 문제냐, 요런 식으로 오히려 당당하게 나왔던 거고요. 심지어 고의성 없는 교통사고다, 개혁신당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이런 식으로 쉴드를 쳐주고 막 정신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대학명 들어간 현수막 설치로 민폐를 여기저기 끼치고 하더라도 이게 왜 민폐인지도 모릅니다. 자기들끼리는 이미 그 정도 상황까지 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제명 청원이 최소한 60만 원 빨리 넘겨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9만 1000 정도 됐는데 일단 빨리 60만 넘길 수 있도록 가고요. 팸코를 끊어라, 이 얘기가 진짜 사방에서 나왔죠. 특히 이준석을 겪어봤던 사람들은 다 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팸코 좀 끊어라. 도대체 언제까지 팸코만 보면서 정치할 거냐. 그래서 저는 이제 내란 수계 종식과 팸코 수계 종식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김어준 총수의 그 공장 겸공에도 나가고, 이제 매불쇼에 그 박태훈 진보당 부대변인, 이분이 이제 1배 저격수, 제가 이제 팸코 저격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출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었냐, 밤 12시까지 시간을 줬었습니다. 왜냐면 오전에 겸공 나가고 매불쇼 나가니까 그날 팸코가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저에 대한 인신공격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허위사실 유포하고 막 자기들끼리 낄낄대고, 또 그 와중에 또 그걸 가지고 포를 벌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불쇼에서도 밝혔듯이 한때 키보드 워리어 준천지였던 시절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뭐 김어준 공장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런 문제 오래전부터 파악을 해온 분이고, 체육진흥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걸 되게 맛깔나게 잘 살리시더라고요. 이게 막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매불쇼에서 제가 그 분위기에 딱 그 올라타서 즉흥으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날 밤 12시까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선 넘었다 싶으면 조용히 삭제하고 간단한 사과문을 보내라. 나중에 고소장 받고 제발 합의 좀 해주세요라고 뒤늦게 연락해도 소용없다. 지금 막 패드립, 인신공격, 돈 없는 악플 다 수집 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과거 글까지도 막 제 거를 끌어라던데, 그러면 이제 이준석 관련해서 제가 모아놨던 과거 글들, 한때 이준석이 비례대표 80% 여성들 공천하자, 이런 얘기를 했던 것부터 하나씩 깔까? 라는 얘기를 막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팬코에 갑자기 정겔 검색어 순위에 이렇게 딱 오르게 된 상황입니다. 황희두, 그리고 158, 요 158은 제가 158이라고 이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건데, 어느 순간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걸 믿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되게 중요한 사회 실험이 되겠구나 싶긴 했어요. 뭐냐면 뭐 설령 제가 158이든 아니든 이게 무슨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저렇게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만들고 그게 유통이 되고 가만히 방치를 하다 보면
헛소리라고 방치를 하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머릿속에 무엇이 남는가? 요걸 대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사회 실험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요거는 좀 한번 쭉 흐름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저 밑에 9위에 이준석이 가 있죠. 펜코 수계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사진 같은 거를 공유하면서 제가 159라고 하는데 뭐 158이다 159다 이러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158이면 진짜 158이면 옆에 있는 분들은 무슨 막 다 야오밍 막 다 이런 분들입니까? 다 막 2m 15cm 막 거의 전국에 있는 이 거인들을 모아가지고 제가 지금 무슨 전국 거인연합회와 인증 사진을 찍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옆에 이렇게 숙인 거죠. 뒤에 사진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거를 올리면서 자기들끼리는 막 팩트라고 공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58 키장남 특징 막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공유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158이라는 유튜버 분도 있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158이든 148이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본인들이 지금 사설 도박장 안에서 사설 도박을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나무위키까지 가서 저렇게 막 바로 박제를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이걸 가지고 또 고지전이 막 벌어지고 그러던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들이 어떤 식으로 정보 유통 창구를 신경을 쓰고 있는가를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fem코에서 자기들끼리 저렇게 화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나무위키에다가 바로 박제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준석 나무위키 부정적 별명을 보면 굉장히 적은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이준석 부정적 별명 굉장히 많죠. 하지만 그게 왜 적을 수밖에 없냐? 저 fem코 준천지들이 24시간 달라붙어가지고 그거를 인위적으로 막 싸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하냐? 어디 덕후 같은 데서 빨리니까 황홀해져서 개거품무는 병X 좌튜버들은 싹 다 단체로 뒤졌으면 좋겠음. 병X 좌튜버들 뭐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덕후 솔직히 말해서 펜코 수계회보다는 덕후가 훨씬 더 팩트 체크도 빠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튼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막 병X 거리는데 펜코 수계보다 뭘 갖다 대든 펜코 수계보다 낫다. 일단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런 데서 이제 이준석을 찬양하면서 요런 글들을 남기고 있다는 게 코미디인데 아무튼 중요한 건 제가 12시까지 딱 시간 제한을 두니까 어느 순간 보니 막 글이 삭제가 돼 있더라고요. 글이 삭제가 돼 있어요. 해당 문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소위 글삭튀라고 하죠. 당당하게 글을 남겼지만 저 황희도 저놈을 찾아보니까 저건 진짜 고소고발을 하는 놈이네 하고 이제 글을 삭제하는 건데 실제로 저한테 이제 메일이 좀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펜코의 땡땡땡땡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했던 유저입니다. 표현 방식이 과했거나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었던 점을 뒤늦게 인지하여 모든 글을 자진 삭제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누군진 제가 굳이 공개를 안 하는 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땡땡땡 닉네임으로 몇 달간 활동한 유저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사과문이 와서 원래는 11시에 메일을 작성을 했는데 요거를 12시 전에 제가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혹시 전달이 안 됐을까봐 당황을 해가지고 한 번 더 보낸 거예요. 확인차. 왜냐면 막 다음날 새벽에 보내거나 아침에 보내면 내가 12시까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당신은 아웃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전달 형식으로 다시 보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땡땡땡이라는 게시물과 그 게시판의 다른 게시물에서 제 이사님이 기분 나쁘게 느낄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괜히 제가 이 글에서 그러니까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기분을 나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사용한 단어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그저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유저로부터 황 이사님께 제보하겠다는 댓글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걸 전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사과문을 쓴 유저들에 대해서는 조롱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 아직까지도 여기서 버티고 있는 유저들은 곧 이제 법적 대응으로 넘어가거든요. 신속하게. 이 두 유저들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조치할지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펜코 유저들 법적 대응도 시간차로 제가 심리전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뒤에서 시간 되면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게 왜 중요한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한 유저가 댓글로 저한테 제보를 한다 그러니까 당황을 해가지고 더 공격적인 언사를 내뱉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당당하다고 말을 하며 그 유저와 키보드로 싸움을 벌이면서도 마음속에는 뭔가 막 불편함이 생겨났다. 그때 생각을 했다. 내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도 내가 잘못된 행위를 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고 정치인들의 나쁜 행태에 분노하고 비판해 왔지만 정작 지금 제 눈앞에 놓인 것이 일면식조차 없는 황 이사님을 비판하겠답시고 작성한 기분 나쁜 글 하나, 그러니까 내 눈앞에 이런 글 하나만 덩그러니 남겨있는 걸 보면서 현타를 느꼈다는 거죠. 도대체 나는 왜 키보드 앞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과 그동안 전쟁을 벌여온 것일까 하는 후회가 커져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때 나도 준천지였던 적 있다. 그래서 기회를 줄 테니 한번 사과해라 라는 글을 올린 걸 확인했고 이 사과문을 작성했다. 그래서 저한테 감사하다, 황 이사님께 감사하다, 뭐 용서와 기회를 주시는 것에 감사한 게 아니고 현실 속을 살아가기에도 바쁜 제가 시간을 낭비하며 공격적인 말들이 넘치는 커뮤니티라는 전쟁터에서 키보드와 마우스라는 무기를 들고 제가 계속 전쟁이라고 강조를 했죠. 무의미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에서 탈출할 계기를 만들어주신 것에 감사하다. 그래서 지금도 얼떨떨하다. 선거기간 커뮤니티 활동에 열을 올리던 제가 현실 감각을 찾고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게 아직도 얼떨떨하다. 그래서 제가 그 매불쇼에서 12시까지 사과문을 보내라고 얘기했던 게 커뮤니티라는 늪을 빠져나와 탈퇴라는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해주었다 라는 내용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앞으로 이어갈 행보를 응원하겠다 이런 글을 남겨서 제가 물론 이게 막 저도 이제 워낙 일베, DC, fem코 막 저도 키보드 워리어 생활도 한때 했었고 이런 심리를 잘 아니까 한번 이제 쭉 제가 무슨 글을 보낸 게 있어요. 메일로 한번 쭉 이런저런 걸 보냈는데 아무튼 쭉 그러면서 많은 얘기를 좀 나눴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제 자기가 fem코를 실제로 탈퇴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한 조치 덕분에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그 제 행동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끌어낼 수 있었고 이게 용기 내서 저한테 잘못을 말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이후로 이어나간 대화들 덕분에 지금과 같이 냉정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또 글을 남기고 뒤에서 또 조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fem코를 또 탈퇴했다고 하길래 그래서 어떤 댓글을 남겼었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유저에 대해서 지금 조롱을 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법적 대응을 하고 하는 것도 그리고 fem코에 지금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도 단순히 무슨 참교육 해가지고 막 사이다를 전해드리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과거에 저도 키보드 워리어 실제 준천지 생활을 했던 적이 있고 이명박을 진짜 상상 이상으로 찬양했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 fem코 준천지들은 이걸 계속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제가 당신들의 심리를 왜 그렇게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당신들보다 훨씬 더 그 원조 준천지로서 이걸 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저같이 그런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10명 중에 1명이라도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거는 굳이 뭐 나중에 가가지고 어떤 당을 지지하라 마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시민으로서 더 이상 이런 똥통 같은 데에 빠져가지고 소중한 삶을 낭비하지 말라는, 어떻게 보면 제가 진짜 2030 뭐 소위 막 자기들이 뭐 이대남 하는데 제가 오히려 본인들을 챙겨주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의 삶을 지금 신경을 써주는 거예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신경을 써줍니까? 제가 신경을 써주는 겁니까? 보시면 뭐 열등감을 세게 느끼는 저학력 땅딸보의 똥꼬쇼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무위키에 저와 관련한 거를 검색을 해보면 뭐 지금 fem코를 도박 사이트 프레임으로 밀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한테 고소자료 모은다 해서 PDF를 따서 나한테 보내겠다, 저한테 보낸다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 가져가라, 민주파 출소에도 가져가라, 아무 데서나 고소 위협하는 게 그쪽 영포티 진영의 풍습 같은 거임, 말투에서 틀레 심하네, 틀레 좀 그만 풍기고 중국 정치 갤러리로 고고, 동덕 남대생들 어뷰징 좀 그만해, 요 글을 올렸던 유저입니다. 근데 그 보니까 실제로 fem코 그 탈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일부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일단 이 유저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조치할지는 제가 일단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이렇게 사과문을 보냈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준비하려고 리스트업은 다 해놨거든요. 근데 그들이랑은 일단 다르게 해야죠. 일단 그건 제가 약속을 한 거니까.
원래 뭐 제가 막 그냥 속 시원하게 막 사과했는데 니네들은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가면 더 뭐 재미있게 보시는 분들은 계실 수 있지만 실제 제 주 목적은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대화를 나눠보고 어떻게 할지 후속 조치는 제가 따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다 전해드리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최대 128만원 현금 사은품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휴대폰 구매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그리고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핸드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계신 핸드폰 통신사만 변경하시면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개인정보 안전이 매우 중요하죠. 무려 23년간 개인정보 보안 사고 0건이라 하고요. 60만 명 이상의 누적 가입자, 983억 이상 현금 사은품 지급을 했으니 믿고 연락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무제한 상품권 이벤트도 있는데요.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도 가입하시게 되면 신세계 상품권 최대 4만원 추가 혜택, 인터넷만 가입 시 2만원, 인터넷 TV 동시 가입 시 4만원, 일회성이 아닌 중복 혜택 증정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21 통해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길 바라고요. 상담 신청 시 알림이 황의도 보고 신청했다고 해주시면 저한테도 큰 힘이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 노예슬이라는 그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한때 개혁신당에 있다가 지금 민주당에 합류를 한 분이 있어요. 근데 팬코 준천지들이 어떤 식으로 악플, 뭐 DM 같은 걸 보내는지를 폭로를 한 겁니다. 진짜 심각하죠. 제가 읽을 수도 없을 정도예요. 내용이. 이렇게 저질스럽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 문제의식 없이 막 DM을 보내고 있어요. 이준석을 지지한다면서. 자기들 딴엔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러면서 실제로 본인들은 이렇게 푹 빠져가지고 글을 올리고 있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저는 법적 대응을 시작하면 끝까지 갑니다. 형사로 이제 그 마무리가 되면 바로 민사 들어갑니다. 저 그래서 막 부모님한테도 전화 받아봤고 별의별 연락을 다 받아봤어요. 합의 좀 해달라고. CR도 안 먹히고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안 믿는 것 같아서 한다면 한다. 전 단순히 무슨 막 제 이미지 생각하고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제가 그냥 제 이미지를 생각해서 뭐 어렸을 때 이런 거 악플도 남길 수 있고 저도 충분히 풍자와 해약을 할 수 있죠. 마음껏 저를 욕해 주십시오. 저는 당신들의 그런 자유를 존중합니다. 그럼 황희도 멋있네. 쿨하네 이거. 얘 좀 괜찮네. 이런 반응은 얻을 수 있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게 지금 16년째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멋있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사회에 경각심을 주는 게 전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물론 법적 대응만으로는 처벌이 된다고 생각하지가 않아서 확실하게 뿌리를 뽑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거기서 이탈하는 케이스도 만들려는 게 제 주 목적이에요. 보시면 오늘 제가 그래서 방송을 준비하면서 요 내용을 업데이트를 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부산지방검찰청에 모욕건으로 하나 넘어가 있고요. 그리고 울산지방검찰청에도 마찬가지로 모욕으로 하나 넘어가 있죠. 합의 요청 온 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바로 이거 이제 뭐 벌금형이 나오든 뭐하든 하면 민사 가야죠. 민사. 이거 금융치료까지 가야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이제 또 전화를 만약에 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앞에 왜 이런 말씀들을 드렸냐면 정치인이나 뭐 이런 개개인이 멋있어지는 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저 같은 사람을 깎아내리죠. 왜냐면 불편하니까. 저놈은 진짜 고소고발하는 놈이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당신들의 악플 자유 존중해. 이러면 그런 사람을 띄워줘요. 다 전략적으로 하는 거죠. 띄워주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황희도 같은 놈 봐라. 저 극단적인 거 저거. 아니 뭐 풍자와 해악을 막아. 이러다가 요런 것까지 발생한 거예요. 지금 젊은 그 아이들이죠. 아이들. 이거 무슨 진짜 아이들입니다. 그냥. 보시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놓고 조롱을 하고 있어요. 이건 매불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욕 주기 3단계. 이건 대놓고 심리전을 벌였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5월 23일마다 주기적으로 조롱을 하는 걸 놀이문화를 만들었던 게 이명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뭐 풍자와 해악 타령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라니까요. 자꾸 무슨 뭐 158이고 뭐 이런 거 나발이고 떠들어대지 말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 12.9 참사, 세월호 참사 이런 뭐
누가 이제 돌아가시거나 대형 참사가 벌어지면 왜 이런 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조롱을 합니까? 이 상상 이상이라니까요. 이걸 두고 노무현 대통령 그 노무현 재단에서 대응한다니까 무슨 뭐 검열이래요, 검열. 아니, 풍자와 해악이면 이런 대형 참사가 벌어진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풍자와 해악이 왜 필요합니까, 도대체? 저것들은 이제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저것들은 인간 취급 안 합니다. 질질 짜고 막 부모님이 연락 오고 막 살려달라 그러고 지금 뭐 직장 다니는데 나 어떻게 하냐고 이런 거 생각을 하고 글을 쓰라는 거예요. 제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당신들이 키보드 손가락 함부로 놀릴 자유가 있듯이 나도 당신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자유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검열 같은 얘기 그만하고.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런 식으로 국정원뿐만 아니라 군, 경찰 이런 데가 다 같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재기 얘기하니까 또 막 여기저기서 난리를 치고 있던데 이게 성재기 남성연대 그 카페에 공지글로 올라와 있는 걸 왜 저한테 뭐라 그럽니까? 이걸 공론화하는 게 불편하세요? 아니, 명백하게 이명박 정부 때 성재기가 이명박을 방어하자면서 페미니즘을 때리면은 좌파도 타격받는다. 성동격서로 저렇게 가랑비 옷 젖게 만들면서 페민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자. 그럼 남성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전선을 바꿀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2008년 8월 14일 남성연대 초기 공지글로 떡하니 박아놨고 이후로 막 공격존에 수비존에 해가지고 여기저기 또 결합해서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같이 그 활동하는 그 팀 중에 전문가분들 이것만 추적한 분이 또 계세요. 10년 동안 국정원 연관된 이런 행보만 추적하는 분이 있는데 이걸 있는 걸 있다 그러지 그럼 제가 뭐라 그럽니까? 왜요? 뭐 문재인 정부에서 젠더 갈라치기를 시작했다고 해야 본인들 마음이 편합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 때 20대 뭐 젊은 남성들의 이야기를 왜 그렇게 경청을 안 했냐? 왜 그때 그렇게 대응이 미흡했냐? 라는 비판을 하라니까요. 근데 젠더 갈등을 그때 시작했다고 한 건 명백하게 팩트를 틀렸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맨날 팩트 좋아하잖아요. 뭐 일베 때 맨날 뭐 팩트 거리는데 팩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팩트를 보여주니까 아이고 우리 성재기는 건드리면 안 되지. 너 그럼 큰일 난다. 아니 성재기가 본인이 저렇게 공직을 올려놨던 걸 제가 보여준 건데 제가 왜 큰일 납니까? 아주 어이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매불쇼의 요 댓글이 좀 굉장히 중요한 요번에 이제 짬바가 좀 있는 분이 댓글 남긴 건데 이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그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던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으로 넘어왔죠. 한때 또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그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고 이런 거 하나의 놀이문화로 즐겨왔는데 만약에 알고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좋은 분이었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노력한 분이었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자기네들이 했던 짓들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나쁜 짓이 되는 거니까 이건 내가 차마 못 받아들인다. 이런 심리적 저항이 있다는 겁니다. 더 극단적인 글을 썼던 사람일수록 이게 쉽게 인정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진실을 외면하고 아무리 제가 팩트가 어쨌다 뭐 이준석이 어쨌다 팬코가 도박장이다 얘기를 해도 외면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나 민주진영의 유력 인사들이 악마여야 자기들의 행동이 정의가 되는 거죠. 요거들을 보면 이제 제가 진짜 158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팩트 요 꼬맹이가 지금 막 팬코에 막 이준석이 열등감 느꼈어 막 이렇게 제가 설령 진짜 158이라 해도 이준석 같은 인간한테 열등감 느낄 일은 없습니다. 본인들이나 그 뭐 맨날 기승전 하버드 타령하면서 열등감 느낄진 몰라도 이준석한테 열등감을 느낀다는 건 사실 이 내면이 굉장히 빈곤한 경우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 조만간 이제 제가 정리해서 글을 쓰려고 하는데 요즘 공론화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글을 못 썼거든요. 최근에 6월 18일에 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모욕, 혐오성 표현물의 실태 그리고 대응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정준희 교수님이 보고서를 올려주셨습니다.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분석한 결과 2343건을 최근에 그 제보를 받았고 노무현 재단의 상시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 정준희 교수님과 미디어 연구팀 분들이 같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대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혐오, 사자 명예훼손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지금 따로 또 그 메일 같은 데로 제보가 오고 있는데 이제 노무현 재단에서 상시 대응해야 된다. 이건 단순히 노무현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디지털 사회의 민주주의, 디지털 시대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약자와 소수자와 이들에 대한 어떤 혐오
이런 걸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이러한 그 재단 소식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자모란트님이 본인 등판을 하신 것 같네요. 이거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히든이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저기 첫 번째 사과문 작성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히든님께 사과했던 게시글들은 히든님께 패드립 및 쌍욕을 했던 글은 아니었지만 히든님 게시글을 보고 저의 글 또한 상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에 진심으로 사과드렸습니다. 히든님께서도 조롱하지 말라고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시청자분들께서 비판하는 부분도 인정하며 다시 한번 제 사과문 및 게시글에 불편하신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론 막 그런 건 있죠. 뭐 이렇게 해놓고 뒤에서 뭔 짓 할지 어떻게 하냐 라든지, 아니면 또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그래도 처벌하고 그런 어떤 참교육 엔딩을 바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거에 저도 자꾸 시민분들이 잘 안 믿어서 그렇지 키보드 900타까지 나왔을 정도로 요 세상에 빠져서 살다가 하나둘씩 이게 균열이 가면서 변한 거거든요. 뭐 하루아침에 변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설령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앞으로 어딘가에서 살아가면서 글을 쓸 때 혹은 댓글을 남길 때 이거가 좀 문제가 있다. 내 친구들이 만약에 한 발짝 더 가려 그러면 그걸 한 발 이렇게 잡아주고, 그러면서 문화가 바뀌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적 대응을 막 100%다 하면 그게 막 완벽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유저분도 조롱을 당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팬코 본진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저거는 뭐 예를 들어서 저거 준천지 아니다, 뭐 아니면은 저거 팬코 유저 아닌데 자작극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저거 막 쫄아서 저게 뭐 남자라고 막 뭐 이런 식으로도 조롱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반응을 한다는 거, 이런 사례를 늘려가는 게 사실 원래 제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적어도 우리 희동이님들은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게 이제 포지티브한 대응 방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특히 이러한 사과문을 올린 유저들에 대해서도 조롱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가 진짜 어떻게 보면 심해죠, 심해. 그 심해에 있는 유저들은 전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이렇게까지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롱을 한다는 건, 그런 건 이제 실제로 소장의 맛을 봐라. 그들이 제가 준 기한을 넘긴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갑니다. 절대 합의 없고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뭐 검찰 넘어가고 하니까 뭐 별의별 자기들이 맨날 조롱하던 감성팔이 방식이 있어요. 감성팔이 하면서 막 제가요 사실은요 뭐가 막 힘들고요 뭐 어쩌라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차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을 팬코 준천지들이 반드시 있을 거거든요. 혹은 꼭 팬코를 안 하지만 제가 못마땅한데 무슨 얘기 하나 한번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흠잡을 거 없는지 눈팅하러 온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약속은 지킵니다. 그래서 최소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바로 법적 대응 이제 조만간 들어가거든요. 다음 주 중에 바로 들어갑니다. 추가적으로 요런 걸로 이제 경찰서 가면은 전혀 시간 아깝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왜 인생을 그런데 시간을 쏟아붓냐라고 하지만, 저는 확실하게 일정 기간 딱 줬을 때 거기서 본인이 어떤 개선의 의지가 있다. 근데 만약에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또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치는 유저들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유저들한테는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그런 사례는 또 그거 사례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